욕창이 생긴 부위가 치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피부 상태와 똑같진 않아요. 욕창이 생겨서 회복된 부위는 또 욕창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종요양병원 부원장 서정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욕창 치료를 하면서 여러 보호자님들이나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도 사실 많이 주셨고, 그리고 또 저희 또 유튜브 채널에도 또 질문들도 많이 또 올라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응답을 하는 Q&A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사실 그 질문 중에 드레싱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으신데요. 드레싱의 횟수나 드레싱의 방법에 대한 거는 저희가 따로 영상으로 드레싱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드레싱 방법이나 횟수도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드레싱을 해보니까 저희는 현재는 기본을 오전, 오후로 해서 2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드레싱을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최소 하루에 2번 정도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랩요법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환부가 수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랩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조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 수변한 환경을 만들었을 때 육아 조직의 재생이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랩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새 나오는 기성 제품으로는 사실 메디폼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랩요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랩을 직접 집에서 제작을 하셔서 쓰는 거를 더 권하는데, 제작을 하는 게 사실 비닐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 기저귀 패드를 넣고, 그리고 또 이제 밀봉을 하고 또 소독도 저희는 하는데, 소독까지는 꼭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제작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귀찮은 그런 과정이실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없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디폼을 사가지고 쓰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욕창이 생긴 부위가 치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피부 상태와 똑같진 않아요. 욕창이 생겨서 회복된 부위는 또 욕창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셔서 퇴원을 하시더라도 체위 변경을 잘 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발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깊지 않은 1단계, 2단계 정도의 욕창은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집에서, 아닌 경우는 차라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는 게 더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 매트리스가 결론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욕창 환자를 대상으로도 그렇고 와상 환자를 대상으로도 체위 변경을 해보면은, 에어 매트리스를 두고 체위 변경을 하는 경우와 에어 매트리스를 두지 않고 체위 변경을 하는 경우, 또는 에어 매트리스를 하다가 에어 매트리스에 바람이 빠진 경우,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에어 매트리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확 증가해요. 그래서 이 에어 매트리스가 확실하게 욕창의 예방 또는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창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게 체위 변경이다. 그러니까 이 체위 변경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근데 이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낮에 한다고 하면은, 내가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또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작을 계속 취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기대고 있고 누워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고정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사실 너무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심지어 밤에조차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는 게, 잠을 예를 들면 2시간 간격으로 밤에 체위 변경을 하는 게 잠을 계속 깨야 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물론 간병해 주시는 분도 잠을 깨서 해야 되지만 환자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도 되게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저는
야간 시간에는 체위 변경을 2시간이 아니라 좀 더 수면 시간을 좀 길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좀 체위 변경 시간 늘릴 수 있을까? 그 전제는 체위 변경이 2시간마다가 아니라 늘려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욕창의 발생이라든지 욕창의 악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 방법을 찾고자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도요. 근데 기본적으로 체위 변경은 꼭 필요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실 고통받는, 또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간병하시는 분이 본인이 직접 누워보면 아세요. 환자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부위가 어떻게 불편하다 라는 걸 알게 되세요. 환자분들은 관절 구축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편마비로 인해서 또 강직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뭐 간병사가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최대한 편하도록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연구가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 그 환자의 몸 상태에 맞는 그런 체위가 필요한 게 지금 욕창 치료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셨는데요. 드레싱에 대한 문의도 사실 많이 주셨는데, 다음번 영상에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좀 더 쉽게 드레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영상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정요양병원 서정복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